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독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예, 독해 어려운 부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 두 번째고요. 승특강 대사량과 열의 이동이라는 그러한 제재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대사량의 개념과 대사량 조절 기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본문을 해석해 볼까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 호흡을 해야 되겠죠. 또 혈액도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 유지. 그래서 생명 유지란 말로 정리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한 거죠.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일이나 운동 같은 뭐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다음 문장 가보실까요?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대사량이라고 한다. 자,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예, 정의가 이제 나오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량이 중요한 단어가 되고요. 이 사람의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필요로 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초 대사량입니다. 기초 대사량. 그리고 기초 대사량과 운동과 일 등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대사량은 기초와 활동의 합이다. 아셨죠? 예,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의 합이 바로 에너지의 총량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사량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렇죠? 대사량.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대사량은, 그러니까 대사량이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정의를 내렸지만 이 정의 곳곳에 기초 대사량,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을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오면요, 정보를. 그러니까 첫 번째 기초 대사량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개인별 차가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중이 무거우면 대사량도 크다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게 더 정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단위에 나온 요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도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이제 체중분의 기초 대사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그러니까 체중과 기초 대사량은 반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체중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아셨죠? 그냥 기초 대사량이 아니라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이기 때문에 체중이 작을수록 크고 체중이 클수록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일반적인 거고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을 반비례한다. 체중이랑 이걸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초 대사량의 개인별 차를 얘기한 거고. 자, 네 번째 문장 가보실까요? 인체에서 기초 대사량의 조절은 주로 갑상샘이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갑상샘의 역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져서, 그렇죠. 이제 지나치면 이게 뭐예요? 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갑상샘 항진증. 자, 갑상샘 항진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기초 대사량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건 뭡니까? 기초 대사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갑상샘 저하증은 기초 대사량이 반대로 작아져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뭐 기초 대사량의 조절 기관은 갑상샘인데 기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뭐 기초 대사량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많아질수록 또 너무 적을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문단의 내용에서도 조금 정리할 게 있네요. 그렇죠? 예, 대사량의 개념과 대사량 조절 기관인 갑상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가보실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사람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먹어야 되죠. 음식을. 그렇죠? 먹어서 영양소를 산화해서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그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에너지 얻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실까요? 두뇌 활동이나 신체 활동. 자,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우리 대사량에 보시면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의 합이라 했죠. 이 활동 대사량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균등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활동 대사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 포도당. 그렇죠? 이 포도당이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CO2, 즉 이산화탄소 6몰과 물 6몰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86 큰 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아셨죠?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400도씨 이상의 열이 필요한데 인체 내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죠? 너무 높죠. 열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일반적인 포도당의 산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체내에서는 그렇죠. 중요한 거 우리 인체잖아요. 인체.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거고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는 어때요? 이산화탄소 6몰. 그렇죠? 여기서랑 똑같죠. 6몰이. 근데 이제 물이 12몰로 늘었네요. 그렇죠? 물 6몰에서 2배가 됐죠. 그다음에 ATP 38몰이 생성되네요. 그러니까 ATP라는 거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달린 거래요. 이 화합물인데 끝부분에 인산기가 떨어져 나갈 때 1몰당 7.3 큰 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체내에서 포도당의 산화 조건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정보보다는 세 번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신체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죠? 직접 배출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죠. 뒤. 그렇죠? 너무나 많이 섭취한 영양소, 과다 섭취한 영양소. 그렇죠? 이런 건 어때냐? 몸의 조직을 만든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과다 영양소는 그렇죠? 그냥 영양소가 아니라 과다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지방으로 뭐다? 축적된다는 거예요. 체내 안에 몸 안에 지방으로 쌓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과다 영양소는 체내 지방으로 쌓여서 체중을 증가시킨다. 요 정보, 요게 중요한 거죠. 반대로, 그럼 반대로는 뭐냐? 그러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다. 그죠? 이 과소 영양소가 되겠네. 그러면 지방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지방이 고갈되면 어때요? 단백질을 소모하고, 그죠? 지방 소모, 단백질 소모. 그러다 보면 영양소 섭취가 너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중요한 정보는 이거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그쵸? 신체 기능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체중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체중이 증가라고 돼 있죠. 그쵸? 이거랑 반대니까 뭐예요? 체중이 당연히 감소된다는 사실을 정보를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좀 얻어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섭취한 영양소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에너지 얻는 방법이라든가 또 섭취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그 영양소의 역할을 지금 제시한 문단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문단 가보실까요?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 지금 영양소가 산화된 것이 이 문단에 나온 거예요. 그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모했다는 뜻이에요. 이용에다가 에너지를 소모해서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을. 근데 실제 상으로는 뭐냐? 근육을 움직이는 데는 불과 20%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70kg의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70kg의 남자 일반적인 사람이 신체 활동으로 시간당 260 큰 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80%죠.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뭘로 바뀐다? 열로 바뀐다. 열로. 이 정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열이 몸 안에 남아 있게 되면 어때요? 시간당 3도씨 이상 체온이 상승하죠. 그러면은
이 열을 빼지 않는다면, 그죠? 외부로 내보내지 않으면 어때요?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에너지 소모 과정에서 실제 어때요?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자, 이제 동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계속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동물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주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내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어때요? 주로 뭐를 이용한다? 피부 이용한다. 그러니까 피부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 자, 피부에서도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한다?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뭐예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 피부의 표면적이 넓다는 거는 열을 많이 방출한다. 많은 열을 방출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 대사량은 다르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단위 면적당, 중요한 거는 뭐다? 단위 면적당 기초 대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기초 대사량을 표면적,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뭐예요?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일정하다는 겁니다. 거의 일정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일정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럼 바로 뭐와 관련됐다? 열의 방출과 밀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는 이제 피부를 통해서 열이 방출된다. 이러한 정보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을 가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 가시면은 몸에서 생성되는 열, 그러니까 신체를 얘기하는 거죠. 인체에 발생되는 이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생성된 열이 피부를 통해서, 자, 열이 피부를 통해서 방출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열이 피부로 전도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단어는요, 열 또는 전기, 즉 열이 물체 속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피부로 어때요? 이동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열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온도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온도차가 없으면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체내에서 열의 방출 과정이라든가 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와 대류에 의해 열이 방출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피부 표면에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복사와 대류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그죠? 어디? 피부 표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외부의 온도가 낮으면 복사로 그냥 방출돼요. 근데 복사가 뭐냐면 물체로부터 열이 사방으로 막 방출되는 겁니다. 아셨죠? 열이 사방으로 막 방출되는 거예요. 그 양이 막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야만 피부 표면 외부 온도가 낮아야만 어때요?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여기. 아셨죠? 이 관계를 아셔야 되고요. 또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자,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라는 건요, 물질이 이동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체나 액체에서 물질이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이게 대류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다?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대류가 모르더라도 공기의 흐름이 빠르면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요 관계, 요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셨죠? 단어를 해준 거는요, 요것이 이제 다른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적어놓은 거고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설마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되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단어 정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지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 그렇죠? 반대죠, 반대. 그렇죠? 그럼 반대의 짝을 생각하시면 되죠. 뭐 대류나 복사로 열을 방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류,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복사와 대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방출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땀으로 나간다. 땀이 증발되면서 방출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피부 표면에서 외부의 온도 차에 의해서 방출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뒤에, 그렇죠?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는 대류나 복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땀의 증발이 방출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요게 이제 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셨죠? 예. 또 물의 증발 잠열은 540 큰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중요한 거는 1리터 정도의 땀의 증발로 540 열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땀은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어때? 중추신경에서 체온 상승을 감지하는데 땀은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어때요? 그냥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땀의 증발로 열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 단어 중에서도 이 방출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입자나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아셨죠? 잠열이라는 건 숨은 열인데 온도 상승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물질의 상태만을 바꿀 수 있는 열이 이제 잠열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고요. 증발은 어떤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증발입니다. 아셨죠? 예. 스트레스도 이제 제가 이제 봤는데 이 스트레스는요. 어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이제 곤란한 상황일 때 이 긴장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는 긴장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문제 풀 때 긴장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긴장의 말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마지막 문단 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4문단을 정리하면 뭐예요? 체내에서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5번째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실까요? 자,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대요.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낮아진다. 이건 뭐예요? 비례. 그렇죠? 예. 이러한 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뭡니까? 인간 말고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뭐다? 체온에 민감하다라고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은, 그죠? 체온 조절 동물들은 체온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겨울에 겨울잠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사량이 최소화돼서 에너지원을 구하기 힘든 이런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반대로 만약에 뜨거운 여름엔 어때요? 에너지원을 충분히 먹으러 다니는 거죠. 섭취해서 열의 방출을 또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계절에 따른 동물들의 대사량 조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털 때문에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개라든가 이런 고양이 같은 동물도 어떻게 해요?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 열의 방출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나왔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어때요? 수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도 이러한 통로로 방출된 열량이 있긴 있지만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보다도 중요한 건 적다는 거죠. 이런 말. 동물들은 어때요? 중요한 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동물들은 얕고 짧은 그런 호흡을 통해서도 열의 방출량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동물들은 이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된 겁니다. 사람보다도. 아셨죠? 네, 그래서 동물들의 호흡에 의한 열의 방출, 사람과 대조가 된 거죠. 비교가 되고. 자, 그러한 의미를 아시고요. 기초 대사율은 어떤 뜻이라고 해요? 실제 측정한 기초 대사량과 표준 기초 대사량의 차이를 표준 기초 대사량으로 나누어서 구한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기초 대사율이 요 앞에 요게 나온 겁니다. 기초 대사량이 아니에요. 기초 대사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휘에도 한자 한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겠죠. 문제 풀 때요. 그래서 5문단에서는 동물들의 대사량 조절 및 방출 방법에 대해서, 열의 방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그 과학적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과학을 집중적으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